자, 살아있는 오후 4시 실시간 뉴스 현장을 가장 빠르고 생생하게 전달해드리는 오늘 이야기 더입니다. 자, 대통령이 8번 출석해 무고함을 호소했고요. 16명의 증인이 참석해 그날의 정황을 설명했습니다. 국회 소추로부터 111일이 걸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드디어 내일 나옵니다. 자, 먼저 윤 대통령이 현재 칩거 중인 한남동 관저 주변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 한남동 관저 인근입니다. 자,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가 그야말로 서울 시내에서 마지막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 시각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열리고 있는 탄핵 반대 집회입니다. 자, 최진영 변호사, 네. 보면은 관저 경계 태세도 이전보다 조금 더 삼엄해진 것 같고요. 일단 대통령은 한남도 관저에서 머물면서 지금 내일 선고일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그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가지고 내일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지 않는다. 이유는 어떻게 보면 출석할 때의 안전과 경호상 문제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사실은 그 조금 더 깊은 뜻은 실제로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내지 각하한다라고 선고하는 그 순간 대통령으로 복귀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관저에서 바로 가야 될 곳은 헌법재판소가 아니고 네. 대통령 집무실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일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부터 해서 오늘 저녁 12시부터는 경찰이 가포 비상 경계를 할 만큼 굉장히 삼엄합니다. 만약에 헌법재판소에 가셨다가 탄핵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그 복귀하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안전상의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은 헌법 그 관저에서 이 탄핵에 관한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기다린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탄핵 찬반하는 집회 이 부분을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최종적인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각각 지지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 담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는 평화적으로 진행돼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일 뭐 불출석을 할 거고 한남도 관저에서 TV로 생중계를 지켜볼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 이남희 기자, 탄핵 찬성 집회도 곳곳에서 열려요. 그러니까 안국역 인근의 영상 지금 저희 보여드릴 텐데, 오늘 열린 탄핵 찬성 집회입니다. 자, 영상 틀어주시죠. 네. 안국역 6번 출구 쪽에는 이제 헌재 앞은 진공 상태로 150m까지 막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탄핵 찬성 진영 또 반대 진영이 이제 각각 안국역 인근인데요. 지금 탄핵을 찬성하는 집회가 열리는 곳은 이제 안국역 6번 출구 쪽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부터 굉장히 10시부터 뭐 또 민주당 또 야당 또 여러 비상행동 관계자들이 지금 탄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계속 열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일 선고를 앞두고 막판까지 여론전 지금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헌재는 윤석열을 8대0으로 파면하라, 저 현수막을 걸고 안국역 인근을 저렇게 배회하면서 저 대형 현수막도 보이네요. 네. 네, 오늘 안국역에서 저런 집회가 열린 건데, 내일 선고일까지 어쨌든 간에 탄핵 찬성 반대 집회 곳곳에서 계속 뜨겁게 맞붙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헌재, 진공 상태가 된 헌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헌법재판소 저희가 상공에서 찍은 영상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헌법재판소의 모습도 보이고요. 맞은편에 저 도로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쪽이 쫙 경찰 버스가 깔려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요,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나 경찰을 제외하고요, 사람이나 뭐 차들이 오갈 수 없는 그야말로 진공 상태를 만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반경 150m 안을요, 다 저렇게 사람이 오갈 수 없는 진공 상태로 만든 건데,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오전에는요, 박현수 경찰청장 직무대리가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자, 저렇게 오늘 헌법재판소 인근을 순찰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안전에 미비점은 없는지, 혹시 내일 선고일에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점검에 하나하나 나선 겁니다. 저희가 한번 보니까요, 헌법재판소 앞에는요, 화환이 원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화환들도 저렇게 일제히 다 모아서 묶어놓은 상태라고 하고요. 또 경찰이 쳐놓은 폴리스 라인이 있는데요, 일반 폴리스 라인과 다릅니다.
자, 그렇게 사람 키보다 훨씬 높은 거의 한 3m쯤 되는 폴리스 라인이 곳곳에 쳐져 있어서 그야말로 넘어갈래야 넘어갈 수도 없는 진공 상태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현재 서울 전역은요, 을호 비상 상태입니다. 이게 뭐냐면 두 번째로 높은 비상 근무 체제인데, 잠시 뒤죠. 그러니까 8시간쯤 뒤부터는요, 아예 전국이요, 자정부터 가포 비상 상태에 돌입합니다. 이거는 가장 높은 단계라고 하는데요. 자, 김지욱 대변인, 그도 그럴 만한 것이 내일 선고 당일에 저희가 살펴보니까 집회 신고 인원만 13만 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탄핵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모두를 해서 총 한 13만 명 정도가 집회에 참여할 것이다라고 이미 지금 경찰에 집회 신고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단순하게 예정치고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각 안국동에서 열리고 있는 탄핵 반대 집회,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각 영상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상당히 인파가 많은데, 그러니까 저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인파가 내일 탄핵 반대 찬성이 모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 안국역 주위뿐만 아니라 안국역을 중심으로 해서 광화문 시청까지 한 1km 반경 안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가능성이 있고요.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선고되던 날, 그때 이 4명의 이 인파가 사망하는 그런 불상사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그런 경우를 완전히 처음부터 예방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지금 탄핵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을 완전히 분리했고, 중간에 충돌될 수 있는 완충 구역도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다. 그리고 좀 전에 설명을 잘 주셨습니다만, 내일 아침부터는 이 안국역의 지하철이 무정차할 계획이고요. 인근에 있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들도 다 휴교하고, 또 바로 안국역 사거리에 주유소가 있는데 이 주유소마저도 내일은 휴업을 할 그럴 예정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경찰이요, 어느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저희가 간단히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인근에는요, 만일의 대테러를 대비해서 경찰 특공대가 일단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요, 요주의 유튜버에 대해서는 별도 모니터링 팀을 편성해서 일단 감시 체제에 들어간다고 하고요. 국회, 대사관, 언론사까지 일단 경찰이 곳곳에 배치가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최진영 변호사, 굉장히 특이한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뚱뚱한 패딩을 입은 사람이 보이면은 무조건 피하라, 이게 경찰의 당부라면서요. 왜 그런 그렇습니다. 거예요? 봄에 웬 뚱뚱한 패딩 파카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비정상이죠. 왜냐? 지금 그 경찰이 얘기하는 것은 결국 뚱뚱한 패딩 파카 안에 뭔가를 숨길 가능성, 특히 거기에 뭐 개인용 화기라든가 아니면은 그 부탄가스라든가 이런 걸 해서 자기의 어떤 정치 성향과 다른 판결이 나왔을 때에 그것을 해서 방화라든가 이런 그 폭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이렇게 뚱뚱한 패딩을 입어서 이렇게 미쉐린 타이어 뭐 그런 것 같이 된 사람은 있으면은 주위에 가지 마라라는 당부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은 경찰이 선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패딩뿐만이 아니라 오늘 포착된 그림인데, 경찰들도 저렇게 일제히 다 보호 장구를 착용한 상태입니다. 자, 그야말로 긴장감이 정말 최고조 수위에 올라가 있는 건데요. 경찰이 현재 뭐 개인용 소화기 인당 1개씩 배치를 한 상태고요. 지금 잠깐 영상에서도 나왔는데, 지금 보면은 저기가 주유소입니다. 자, 주유소 인근도 다 현재 폐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혹시 만에 하나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고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유소까지 다 저렇게 인근에 폐쇄에 나선 건데, 아마도 이때의 악몽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자, 2017년 3월 10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자 시위대가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자, 2017년 3월 저희 영상 보여드리고 있는데 경찰 버스를 빼앗고 난동을 부리면서요. 전날 4명이 숨졌습니다. 그리고 무려 60명이 부상을 입었고요. 최진현 변호사. 그런데 이때도 그러니까 오늘 자정부터 발령되는 서울 가포 비상이 저 때도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100%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이 총동원이 됐던 건데 찾아보니까 폭력 집회 해산까지 8시간 가까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 왜 이렇게 오래 걸렸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국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한다, 이런 파면한다라는 그 판결을 선고하니까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무수한 어떻게 보면은 그 지지자들이 예. 결국 앞에 지금 바로 위치가 어디냐 하면은 지금 바로 서울 시내 아니겠습니까? 광화문 인근에서 저렇게 그렇죠. 시위를 했었었는데 그중에 어떻게 뭐 흥분한 사람이 경찰 버스 한 대를 탈취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버스 한 대로 그 뒤에 있는 차들 이렇게 쿵쿵 부딪히고 하는 과정에서 결국 인근에 있던 그 80대 어르신이 위에서 있던 그 소음 측정용 스피커에 추락하면서 한 대 이렇게 직격을 받아가지고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했고 그 외에도 인근에 있던 3분이 더 사망을 했으며 나아가 전체적으로 한 60여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다친 케이스가 있는데요. 예. 물론 거기에 있던 시위대뿐만 아니고 경찰도 상당 부분 피해를 입은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예. 그때의 어떤 그 진압 실패했다는 것에 대한 전략을 다시 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뒤에 버스를 두고 앞에 진압과 관련되는 더 무거운 이 차량 같은 것들을 둠으로써 예. 무사 대비를 하는 이런 모습을 봤는데 지금 현재 정말 윤 대통령도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탄핵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사람의 목숨만큼 중요한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 가포 비상 경계를 할 만큼 이 중엄중한 상황이고 그럴수록 또 국민들 시민들도 정치적 성향과 변론으로 의견은 낸다 하더라도 폭력 행위로 나가는 것은 스스로 자제하는 모습 반드시 필요하다 봅니다. 저희가 이렇게 2017년 영상을 보여드리는 것도 이런 불상사가 다시 없기를 바라면서 보여드리는 측면도 있고요. 예. 조금 전에 지금 또 안내 문자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안전 문자가 16시, 그러니까 지금 오후 4시부터는 무정차로 지금 안국역을 3호선 안국역을 통과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가 아니라 지금 4시부터도 지금 안국역을 무정차하고 통과하고 있다고 그렇군요. 하니까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또 좀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각 안국역 탄핵 관련 집회 영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네, 지금 이 시각 안국역을 무정차 현재 통과한다 이런 속보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렇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은 150m 반경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진공 상태로 만들어 놓은 곳 밖에서는 저렇게 현재 집회가 가능하지만요. 오늘 영상 다시 한번 볼까요? 보면은 그러니까 2017년과 다르게 지금은 조금 왜 이렇게 한가한 모습이냐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으실 텐데 자, 한가한 게 아니고요. 아예 인원이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게 그렇게 다 막아버린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최대한 안전을 지켜가면서 숨죽이는 게 상당히 중요한 시점인데요. 그런데 정치권은 오히려 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과연 누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누가 대한민국을 내전에 이르게 했는지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똑똑히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폭 사건 같아요. 학폭이 벌어져가지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말도 못하게 정말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전혀 사과도 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께 사과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피해자한테 와가지고 그냥 뭐 잘 지내야지 앞으로. 피살자 가족 여러분 용서해 줍시다. 이 판결에 승복하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안 그래도 안전이 정말 최우선이어야 하는데 승복 논쟁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 승복은 윤 대통령이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뒤에 논란이 계속되자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뭐 공개 답변을 끌어내려는 그 의도가 뭐냐 이러면서 오히려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분위기고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 대표도 그러니까 승복은 당연한 거다. 내가 대통령에게 내라 마라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런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주욱 대변인,
여권에서도 윤 대통령에게 결국 승복 메시지 권하지는 못하는 분위기 같아요. 왜 못 권할까요? 저렇게 승복은 당연한 것이고 윤 대통령이 당연한 것이라면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왜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이재명 대표에게만 승복을 강요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납득이 안 간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예.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여기 채널A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게 뭐 당연한 거 아니냐. 민주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을 방법이 있느냐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재명 대표에게 자꾸 승복을 강권하는 이유가 뭔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지금 저 많은 분들이 저렇게 밖에 나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다면 예. 저분들에게도 누군가는 얘기해야 되는데 가장 적극적으로 얘기해야 될 분이 누구냐? 이 사태에 책임이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똑같이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이번에는요. 저희가 헌재 밖을 보여드렸다면 지금 한남동 관저인데 그 전까지 헌재 밖을 보여드렸다면요. 이번에는 헌재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전에 헌재 안에서 찍은 저희 영상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대한민국의 운명이 갈라질 헌재 대심판정 모습입니다. 내일 선고가 생중계되기 때문에요. 미리 취재진의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서 들어간 건데 이남희 기자, 네. 여기 내일 일반인 딱 한 2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데 10만 명이나 신청을 했다고 해요. 이거 그러니까 거의 로또급 확률인데요. 그렇죠. 10만 명 가까이. 왜냐하면 지금 오후 2시 기준으로는 지금 9만 4천 명이니까 예. 신청을 했고 오후 5시까지 신청을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 4,700대 1인데 어쨌든 이 역대 지금 최고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벌써 이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내일 생중계를 위해서 지금 그 방송사의 카메라 8대가 내일 생중계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지금 카메라를 다 설치를 해놓고 지금 생방송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사 기자들도요 다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갈 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각 언론사당 기자 3명만 현장 취재가 가능하고요. 어제 제가 방송에서 어쩌면은 그 재판관들이 입장하는 모습을 못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자들이 그래도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 이런 건의가 계속 돼가지고 예. 내일도 멀리서 이제 들어가는 입장하는 모습은 저희가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들어갈 때 왜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대고 묻잖아요. 근데 그런 장면은 연출되지 않을 거고요. 내일 입장하는 모습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헌재 내부에서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오늘 평일을 열고요. 또 최종 결정문을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그런데 최종 결정문은 그러니까 주심 재판관이 정영식 재판관이 쓴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주심은 쟁점을 정리하고 예.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핵심적으로 판결문의 마지막을 쓴다라는 데 주심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주심은 곧 본인이 직접 판결문 쓰는 사람을 주심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예. 결국 법정 의견으로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그 결론과 내용을 쓰고 다만 읽을 때 만약에 이제 반대 의견이라든가 별개 의견이라든가 보충 의견이 있다고 하면은 그 내용을 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직접 낭독하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오늘 헌법재판관님들 중에 가장 바쁘신 분은 정형식 주심 헌법재판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뭐 내일 선고 8인 체제로 이뤄지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럼 몇 대 몇으로 나올까가 사실 가장 관심이긴 한데 돌이켜보면요, 과거 8인 체제, 그러니까 헌재가 8대 0으로 전원일치 판결을 내렸던 게 8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지도 궁금하고 두 분께 여쭤보면은 내일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저는 E로 시작할까 P로 시작할까 이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P 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내일 E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내지 각하한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침 내일 4월 4일이고 11시입니다만 결국 4대 4 정도의 것으로
사실 탄핵을 하려고 하면은 6명, 헌법재판소법 23조 2항에 의해서 6명이 돼야 되는데 6명이 탄핵을 인용하기에는 현재 구도를 봤을 때 어렵다. 그렇다고 네. 한다고 하면은 각하 내지 기각의 의견이 많을 것이고 각하 의견이 5명 이상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결국 반반 나눌 경우에는 주무는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네,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 좀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뭐 개인적인 의견으로 8대0 전원 일치 인용 결정이 나올 것이다. 예. 그래서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것을 읽는 것으로 내일 모든 이 선고가 마무리가 될 것 같다라는 예. 전망을 하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12.3 비상계엄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이고 그리고 매우 중대성을 가졌다라는 것을 전 국민들이 다 지켜봤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께서 아주 보편적 가치적으로 판단하셔서 네. 이 법률의 중대성을 확인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역사에 반드시 내일 기록이 남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시 긴장감이 최고조로 달할 수밖에 없는 게 뭐 여기 계신 두 분도 정말 극과 극으로 또 갈리시는 것 같습니다.